그런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 좋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아이들이 기호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아기 때는 부모님들께서 다 챙겨주시죠. 뭐 반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이의 선택에 아이의 기호나 뭐 취향이 반영되지 않고 부모님께서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죠. 사실 하다못해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사탕을 고를 때도 아이의 기호가 반영이 되지요. 그런데 저는 책을 선택할 때는 부모님들께서 교육적인 잣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 연령이 좀 높아지면 학교 갈 때가 되고 하면, 아,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던데, 뭐 이 전집은 꼭 사야 된다던데,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흔들리시기 쉬우신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문제는 저는 가능하면 많이 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선택하고 또 이제 생각보다 이거 재밌어서 빌렸는데 재미없어서 그냥 안 읽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한심해 하세요. 너 이게 묵게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읽지도 않을 거 왜 빌려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고요.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알아요. 실패하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겪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이제 혼란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패들을 많이 해볼수록 더 이제 단단한 아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그래서 그냥 다시 반납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전하고 우리 아이한테 피해가 안 되는 그런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실패를 하기보다 저는 도서관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충분하게 쌓게 해주시라. 오히려 뭐 과자, 식당에 가서 음식만 해도 이제는 막 밥값이 막 5,000원, 10,000원씩 되니까 생각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맛이 없어서 그대로 남기는 경우, 정말 아까운 실패죠. 근데 도서관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별로네 해서 그냥 반납하는 경우, 정말로 안전한 실패고 무해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리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깨닫게 돼요. 나는 이런 쪽의 책이 참 재밌구나. 또 내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구나. 이거는 자기의 취향과 안목을 키우는 그런 경험이 되거든요. 아이 이름으로 된 대출 카드를 만들어 주셔서 엄마가 같이 도서관 자주 가시면서, 엄마는 엄마 책을 빌리시고 또 아이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책을 빌리게끔 하시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쭈뼛거리면서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아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이가 고른 책을 먼저 즐겁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 빌렸는데 엄마가 빌린 책도 한번 볼까? 이렇게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나서 어머니가 제안하셨을 때 아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만 해, 아니면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중에서 네가 골라볼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그래서 같이 빌리시고 아이가 빌린 책, 어머님이 빌린 책 같이 이렇게 자, 켜켜이 이렇게 쌓으셔서 퐁당퐁당 읽어보시면 아이의 거부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어머님이 읽히고 싶으신 그 책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읽어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만화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사실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너무 유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로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 좋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마 라고 이렇게 덮어두고 금지시키시기보다는 저는 학습 만화도 사실 요새는 양질의 학습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턱대고 너무 그냥 막 재미만을 추구하는 책보다 학습적인 지식,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스토리도 있고 또 아이가 책이라는 매체에 좀 몰입할 수 있게끔 책도 너튜브만큼 정말 재밌을 수 있구나. 게임만큼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고, 좀 먼저 학습 만화를 좀 훑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국어 학습 만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속담에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시치미를 떼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은 사실 그 속뜻을 알지 못하면 아이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활용해서 읽어내렸을 때 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 속담을 다룬 그 국어 학습 만화 중에 시치미를 떼다라는 그 구문이 있었는데, 시치미가 원래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이제 매 사냥을 하셨으니까 그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표를 달아놓은 게 그 매 다리에 이름표를 달아놓은 게 그걸 시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를 확 잡아먹고 시치미를 떼버리면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안 갖고 갔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의미죠. 시치미 떼다가 자기가 한 일인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그런 뜻인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화에는 진짜로 도둑이 와서 매 시치미를 떼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더 쉽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림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사실은 학습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만화가 꽤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출글책과 교과서와 그리고 학습 만화를 같이 읽게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안 돼라는 접근은 사실 세상 만사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돼는 사실 아이들한테 거부감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번 주에 줄글책을 5권을 잘 읽었으니까 주말에는 학습 만화 3권 정도 읽어도 돼. 그러니까 뭐 여유로운 시간에 학습 만화를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죠. 또 학습 만화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제 쓰기 활동을 할 때 병행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들 3학년 이상 고학년이 되면 독서록 쓰기가 학교 이제 과제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독서록만 봐도 내가 읽은 책을 뭐 4권 만화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림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에서도 사실 만화 작품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는 정말 뭐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류가 아니라 학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